나중에 저랑 같이 하는 학생들은 제가 3단계로 나눴는데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. 너 꿈이 뭐니? 없는데요. 또는 상담을 하다 보면 꿈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찰, 형사. 경찰 말고 형사. 형사는 남학생들 중에 가끔 있는데 형사는 뽑지 않아요. 형사가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그 강철부대인가 거기 나오는 707 특수부대 있어요. 거기 가시면 제일 빨라요. 형사분이 한 분 은퇴하시면 한 명을 뽑습니다. 제가 한 지역에 물어봤거든요. 형사과에 형사를 한 명 뽑는데 대충 몇 년 걸리니? 라고 물어봤더니 7년 걸렸대요. 그러니까 형사는 포기하는 걸로.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남학생들 중에 저 체대 가고 싶어요. 응? 뭐 하게? 체육교사요. 그건 체육교육과를 가는 거고 실기는 없단다. 이렇게 되거든요. 저 실기, 체육교육과는 실기를 안 뽑아. 그럼 또 꿈이 바뀌어요. 네. 아주 간단하죠. 2학년 학생인 경우 너 뭐 하고 싶니? 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은데요. 수학 몇 등급이야? 저 수학 4등급인데요. 바꾸자. 컴공은 수학만 봐요. 수학을 못하면 아예 못 가요.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합종의 컴공은 합격생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.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프로그래머가 있었어요.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자, 컴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C 언어라든지 파이썬, 코딩 그냥 받아 적는 거 말고 자기가 직접 짜서. 제가 다른 학원에서 질문하다가 컴공 간대요. 성적은 택도 없었어요. 포기시키려고. 자, 네가 컴퓨터를 딱 켰는데 블루 스크린이 딱 떴어. 영어가 쫙 뜨고 어떻게 할래? 걔 대답이 뭐였을까요? 껐다 키면 되죠. 자, 포기. 자, 컴공은 블루 스크린 상태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꿈을 없는 학생들은 이거 그 진로 검사하는 사이트 다 있어요. 아이들 중학교 때 다 해본 거거든요. 그거 해갖고 저한테 갖고 오시면 내용을 분석해 드릴게요. 문제는 그걸 다 하는데 분석해 주는 사람이 없죠. 그거를 해서 어느 정도 흥미가 있는지. 그거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. 자기네 집에 키워요. 동물 좋아해요. 그러면 순위 1순위가 뭐 나오는지 아세요? 수의사 나와요. 그래서 수의사 되고 싶대요. 전국에 수의학과가 8개밖에 없어요. 의대보다 높아요. 이게 현실이에요. 이게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 수의사 할래요. 그래. 수의사, 야, 수의과 너무 높으니까 축산학과를 가자. 그건 죽어도 싫대요. 그다음에 진로 탐색 책은 어느 정도는 다 추천을 해줍니다. 일단은 그 관련 읽을 수 있는 책들, 현실적인 책들을 추천을 좀 해주고요. 그다음에 학과 전공 설명 해주고 학과 홈페이지 같이 들어가서 조금 설명 더 해주고 이런 건 뭐다 이런 건 뭐다. 상식적인 아이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화학공학과 가는데 뭐 유기화학, 무기화학 구분도 못해요.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라와서 설명회를 좀 해드릴 거예요. 학과에 맞춰서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, 그다음에 2단계는 학생 설명회를 제가 한 번씩은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돌려서 할 겁니다.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. 학부모님들도 제가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꼭 해드릴게요. 또 학년별로 보통 고1 언제 하냐면 고1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한 번 합니다. 왜냐면 그때 세팅을 다시 잡습니다. 자기가 꿈꿨던 꿈이 첫 번째 시험 성적을 갖고 딱 등장했을 때 꿈을 바꿔야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. 그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와서 해드릴 거고요. 이건 수능 선택 과목인데 지금 고1 학생들은 모든 걸 제로 세팅으로 놓고 생각해야 돼요.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이거부터. 수학 잘한다고 이과 아니에요. 암기 잘한다고 문과 아니에요. 그게 제일 답답해요.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돌아요. 요즘 시대에. 꿈이 뭐니? 약사요. 왜?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생각해 봤어요. 다른 거는. 네? 아이들이 절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꿈이 안 나올 거예요.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돼요. 뭐 해 먹고 살까? 뭐를 하는 게 그나마 나을까? 아이들한테는 툭 까놓고 얘기합니다. 저 연구직 할 건데요. 그래? 집 부자야? 왜냐면 대학원 가야 되고 유학 가야 되고 대학 졸업하고 10년 뒷바라지 더 하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어요. 280만 원. 슬퍼요. 3단계는 전공 탐색하고 학과에 대한 것들, 이게
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 관리라는 게 어려우면 안 돼요. 멋져서도 안 돼요.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료, 논문을 읽어라. 논문을 읽는 거 좋아요. 감당할 수 있으면. 보통 1대1로 매주 만나서 같이 얼굴 보고 하면 뭐 더 잘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. 그래서 필요한 요소에 생기부에 들어가는 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제목이 들어가요. 내가 뭐 했는지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. 단 2줄. 길어야 4줄.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연계성을 잡고 해당 전공 교수가 봤을 때 아 이건 그럴듯한데 그럴듯해서 아 이거 다음에 이거 할 수 있지. 아 네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야? 그러면 넌 나중에 추후에 이런 걸 하고 싶어? 라는 스토리 라인이 나오면 돼요. 그래서 저한테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막 줘요. 주로 인터넷 링크를 걸어줘요.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뭐 보고서라든지 대학 연구 보고서 같은 걸 줄 때도 있고 논문을 줄 때도 있어요. 논문을 줄 때는 본문을 읽지 말고 서론만 봐라. 이렇게 줘요. 왜냐면 본문은 감당이 안 될 거니까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자기가 학생이 추구할 수 있는지 이건 학생이 열심히 해야지만 돼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누구냐면 카톡이 옵니다. 선생님 저 발표가 있어요. 언젠데? 내일이요. 카톡이 온 시간 새벽 1시. 이 X 다행히도 제가 잠이 별로 없어요. 하루에 4시간씩 잤는데 거의 20년 이상? 요즘에 좀 힘들어서 5시간 잡니다. 카톡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마지노선은 새벽 2시다 라고 정해놓으면 1시 59분에 와요. 그지 같은 것들이. 저 안 늦었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. 자, 이거는 2, 3학년들 수시 정시 전략 실제 대학을 어디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기는 문과는 2학년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고요. 이과는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거의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3학년 내신에 포함되는 과목이 3과목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훨씬 더. 내신 성적 산출이 더 빠릅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.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좀 적어줬거든요.